200kD의 순수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으로만 구성된 0.2% 들어있는 30g짜리 연고인데요. 이게 얼마일까요? 2만 원? 이게 한 통에 10만 원 정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제품 추천 한번 해주시겠어요, 실장님? 다음은 토리든의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오랫동안 쓰지는 않았고 요즘 유명한 것 같아서 저번 주부터 발라보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한 일주일 쓰셨는데. 크게 나쁘진 않았는데 약간 기본 앰플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일주일밖에 안 써봐가지고. 그쵸.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왜요, 원장님? 써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시는 건 좀... 저는 토리든에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고소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다만 저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회의적일 뿐이에요. 히알루론산 되게 많이 쓰지 않나요? 진짜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고, 근데 제가 이제 클리닉에서 실제로 레이저 시술을 도와드리면서 피부 장벽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건조함을 느끼는 그런 고객님들 중에 이러한 히알루론산 앰플, 세럼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논문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에요. 다른 원장님들이나 또 화장품 전문가들이 보셨을 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피부에는 500달톤 룰이라는 게 있어요. 분자량이 500kD이 넘어가는 크기의 입자는 저번에 말씀드린 피부 장벽, 그러니까 표피를 뚫고 진피에 흡수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의 분자량을 살펴보면 고분자량과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의 기준이 의학적으로는 피부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피부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는 500kD 이하의 히알루론산은 저분자량 히알루론산, 그리고 피부 장벽을 투과하지 못하는 500kD 이상의 히알루론산은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화학책을 보게 되면 피부를 투과하는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흡수돼서 진피의 기질을 회복시키고 피부의 재생을 도와준다고 되어 있고요.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는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피부 위에 남아서 주변에 물을 끌어당겨서 피부 위에서 보습 효과를 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특징이 물을 어마어마하게 잘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티스푼 하나 정도의 히알루론산이면 7.5리터, 큰 페트병 5개의 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공학적으로는 이러한 히알루론산이 외부에 물을 끌어당겨서 보습 인자로 작용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잠깐 뿅, 이러한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이 과연 피부 외부의 수분만 끌어당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물을 잘 당기는 애가 피부에 흡수가 안 되고 우리 피부 위에 머물게 되면 역으로 우리 피부 안의 수분을 밖으로 끌어들이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이런 히알루론산 원성분, 화장품 재료를 직접 이렇게 발라보면 한 5분쯤 있으면 사실 촉촉해지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땡기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원장님, 이 세럼 설명 보니까 히알루론산 성분의 분자량이 다양하던데요. 그럼 괜찮지 않을까요? 실장님, 이 연고가 200kD의 순수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으로만 구성된 0.2% 들어있는 30g짜리 연고인데요. 이게 얼마일까요? 2만 원? 이게 한 통에 10만 원 정도 합니다. 30g에. 그만큼 이 피부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는 500kD 이하의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은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화장품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유의미한 함량으로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토리든에서 정말 원료에 아낌없이 투자해서 이런 비싼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을 잔뜩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리든에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상단 고정하고 제가 사과 영상 찍겠습니다. 하지만 성분표로 봤을 때는 히알루론산의 분자량까지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피부가 건조할 때는 이러한 히알루론산 앰플, 세럼, 에센스 등이 오히려 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이유가 이런 것 아닐까 싶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원장님. 딱 3줄 요약. 첫 번째, 히알루론산은 피부 장벽을 지나서 흡수되기가 어렵다. 두 번째, 피부 장벽을 뚫고 흡수가 되는 저분자량 히알루론산은 비싸다. 마지막, 흡수가 안 되는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은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역으로 끌어당겨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다. 끝! 자,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아로마티카의 바디 오일인데요. 원장님, 얼굴이랑 몸의 피부가 다른 점이 어떤 걸까요? 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볼하고 목하고 어디가 피부가 더 두꺼운 것 같으세요? 당연히 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답은 땡이다. 목의 피부가 훨씬 두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었을 때 더 땡땡하니까 일반적으로 얼굴 피부가 몸 쪽보다 더 두껍다고 생각하기가 쉬우신데요. 이건 사실 종이에 기름을 먹이면 더 질겨지듯이 얼굴 쪽에 피지선, 그러니까 기름샘이 더 많이 분포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 피부, 진피의 두께는 바디 쪽이 얼굴 쪽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피지선이 얼굴에 많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얼굴보다 등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걸까요? 등을 잘 안 씻으셔서. 많이 씻는데. 사실은 이 등 쪽, 바디 쪽이 피지선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겨울철에는 쉽게 건조해져서 각질이 더 잘 쌓이고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깊이 있는 피지선의 피지 배출이 쉽게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장님 같이 건성이신 분들은 바디 쪽은 모이스처라이징, 보습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제품은 어떠셨어요, 실장님? 일단 향이 너무 좋아요. 취한다. 너무 좋아. 저는 이 향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몸에 바르셨을 땐 어떠셨어요? 되게 촉촉하고 보습이 잘 되는 느낌이고 저는 심한 민감성 건성이기 때문에 겨울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데 샤워하고 이 오일을 바르니 각질이 덜 일어나고 땡기지도 않더라고요. 성분 한번 볼까요? 오일, 오일, 오일. 자연 유래 오일 성분이 메인인 그런 바디 오일이네요. 근데 실장님, 등드름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요거 쓰시면서 등드름이 더 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던데요. 왜요, 원장님? 성분표 한 번 더 보시면 해바라기 씨 오일, 메도우폼 씨 오일, 호우바 오일, 그리고 샌달우드 오일, 요 네 가지 성분은 사실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몬드 오일, 올리브 오일, 그리고 달맞이꽃 오일은 가볍게 모공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포메도제닉 레이팅 기억나세요? 화장품 성분별로 모공을 막는 지수였잖아요. 맞아요. 화장품 성분별로 모공을 막는 지수를 1점부터 5점까지로 나눠서 구분해 놓은 표인데요. 이 제품의 모공을 막는 세 성분의 코메도제닉 레이팅은 1에서 2 정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서 실장님처럼 건성이신 분들이 겨울철에 쓰셨을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처럼 바디 여드름이 조금 고민인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품 추천 한번 해주실까요, 실장님? 제가 추천드릴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바로바로 덴티스트의 민트볼입니다. 이것도 뭐 민트를 피부에 바르는 건가요? 아니요, 원장님 요즘 원장님 너무 바쁘셔서 양치질할 시간도 없으신 것 같고 씻을 시간도 없는 것 같고 고객님들 컴플레인. 아니 근데 솔직히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양치질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아무튼 진료 보시면서 사이사이에 좀 제가 느끼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먹긴 하거든요, 상담할 때. 담배를 피시나? 아닙니다. 피부용사 뿅!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직접 올리브영에서 사서 써보고 괜찮은 제품들을 소개드려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피용 원장님이 MBTI가 인팁이라 그러신지 모두 까기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 저희 진짜 고소당하면 어떡해요? 수습 한번 하고 갈게요. 모든 피부는 케바케, 모든 성분도 케바케입니다. 다만 제가 직접 뵙고 제가 직접 시술을 도와드리는 고객님들은 피부가 진짜 예민해져서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시고 많은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접촉성 피부염 등의 문제가 생기곤 하셨거든요. 이 시술 과정에서 제가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 클렌저, 모이스처라이저, 또 앰플, 세럼 이런 기능성 제품까지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어떤 제품, 어떤 성분이 어떻게 문제가 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화장품 성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 기억해 봐주시고요.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그럼 원장님은 대체 뭐 쓰시는데요?